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보낸 뜨거운 찬사와 약속 및 헬조선파에게 보낸 강력한 책망과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셔서 느끼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헬조선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헬, 지옥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좌측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국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정당한 것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자세가 매우 부정적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헬조선파라, 이렇게 요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악플이 많이 달려서 댓글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실 때 페이팔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좌편 맨 아래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지금 저기에 국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보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긍정을 보냈습니다. 태극기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긍정하죠.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면에 헬조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한 긍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민들은 이제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테러에 맞서며 전 세계 곳곳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받는 처지에서 이제는 물심양면으로 주는 그런 한국이 된 것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발전상 또 한국의 긍정적인 역사를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TV조선인지 누군지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연설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생애 제일 아름다운 연설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지 몇십 년 동안의 근면, 용기, 재능만을 갖고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부와 풍부한 문화와 심오한 정신을 갖춘 축복받은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주 정말 명문입니다. 네, 축복의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조선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그 역사관,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나라다.
한국은 모든 가정들이 잘 살고 모든 어린이들이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뭐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전에 정말 어렵고 어렵던 그 시절에 비해서 얼마나 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러한 한국은 강력하고 위대하게 국가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랑스러우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또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연설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연설이 35분이었는데 36분인가 그런데 24분 내지 25분 정도가 이 북한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아주 북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 국회 국민의 이 대표들 또 이 국회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전체 반향이 컸고 또 세계적으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동안 우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인권을 또 주장했습니다. 이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는 또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입니까? 북한에는 인권이 필요 없습니까?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강조할 줄 모릅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이 분위기가 한국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1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이 10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아주 이 정말 노동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삭막하고 무서운 그런 수용소인데요. 우리 남한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숫자가 한 5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뭐 10만이 뭐 2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르죠. 남한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수용소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청송 감옥같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곳도 있지만은 그건 일부고. 근데 여기 10만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고문과 기아와 강간과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연설이 끝나고 이제 유튜브로 그 NBC 미국의 NBC 방송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걸으면서 제가 그 바닷가에 피어 위를 제가 가면서 이 부분에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북한에서 당하는 이런 그 인권 유린 이걸 제가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제가 울음을 삼키면서 이 대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대신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남한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이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그 연설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댓글을 단 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저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걸 듣고 있으면서 아마 머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문재인 씨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북한의 인권 인자도 입에 올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질책과 그런 그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9살 소년이 이것은 왜냐하면 이 아이의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연좌제가 아직도 거기 있고요. 9살 소년까지 10년을 그렇게 수감 생활을 시키고요. 야, 인권이 이게 무너져도 얼마나 많이 무너진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 삶에 대한 세부 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야, 참 이런 일이 학교에서 학생이 구타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를 보유했다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곳은 인권이 없고 또한 진정한 자유가 없는 억압의 땅입니다. 바로 북한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국 대통령이 지금 여기 그 단상에서 국회 단상에서 지금 이것을 호소하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리던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 헬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한 정치인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최악의 장소, 이것을 언급했을 때 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정말 그 악으로 여기는가, 얼마나 악한 체제로 여기는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체제다, 지옥의 상태다. 이거 아마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공감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곳 한반도에 온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지도자에게 김정은이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보니까 이 연설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죄를 범했는데 인류에 대한 범죄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뭐 최고의 이 도덕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고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우리는 낳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목표라고 여기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켜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북한이 만약에 협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조할까요? 안 할 것입니다. 분명 대부분 거의 일치된 생각이 북한은 반드시 죽어도 핵무기를 개발해내고 ICBM을 개발해낸다.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걸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땐 전쟁이죠. 지금 여기 총체적인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절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절대적으로 북한이 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미국의 이런 말이 거의 절대적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란이나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한국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총체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1년 혹은 1년 반 내에 있을 것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계속 북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북과 번영의 평화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력할수록 그만큼 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과거 행정부와 다른 미국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입니다. 그걸 강조하죠. 다르다. 또 다르고요. 오늘 나는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단호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계속 흘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아주 보증수표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하거나 도발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그건 아주 분명히 북한이 초토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와 헬조선파 및 문재인 친북 정부와 유약하고 비겁한 한국인.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우린 노예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용감하고 강력한 그런 한국인들이 또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친북 정부를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유약하고 비겁한 한국인들. 전쟁, 우린 평화 하고 돌아다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평화를 원해요? 북한에서 그냥 평화를 줄 것 같습니까? 네가 평화를 원하느냐? 그럼 값을 지불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노예가 돼! 그 말이죠. 죽기보다 살기 힘든 그런 이 땅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이 지도자들, 또 상당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 도살장에 살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때입니다.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악당 체제라고 했습니다. Rogue Nation, 깡패 국가라는 말입니다.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용인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이것저것 갖다가 지금 그냥 어떻게든지 주지 못해서 그냥 좀이 쑤시는 이 문재인 정부, 친북 정부. 아주 날카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헬조선파 지원이나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용인을 부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그 평화. 이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깡패들이 어떤 사람들을 건드립니까? 굽실거리고 또 조금만 손만 들어도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뻗치는 그런 자들을 아주 그냥 얼마든지 그 주먹으로 다스리죠. 그렇지만 자기보다 주먹이 센, 더 용감하고 더 강력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깡패도 함부로 대들지는 못합니다. 대들었다간 반대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깡패 국가가 덤벼들면, 김정은이가 덤벼들면 아주 그냥 정말 맞아 죽는, 너 맞아 죽는다. 이런 힘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나쁜 짓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늘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 재래식 무기는 강한 걸 원하는데 그걸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내려오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려오는 게 낫죠. 국민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면 내려오는 게 낫죠. 문재인 씨 내려오는 게 나아요. 분명하게 하질 못하고 말이죠. 아니 미국에 말도 안 했는데 전술핵 필요 없다. 핵무장 안 하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핵무장하는 북한 앞에서. 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이것들을 여기 유약함이 나오죠.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들. 네. 유약함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약하고 비겁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유약함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같이 배웠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남한에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북한의 저 독재 체제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처럼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조선파에게.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싸움하기 좋아한다고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로부터 갈등이나 대치하고 그런 데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감한 것을 말합니다. 싸울 때는 싸운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반드시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분명한 전투 의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원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나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들도 우리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동맹국이 되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추구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갖고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하게 정곡을 찌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고 그것은 또한 변명이고 포장이고 실제로 그 안에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이 북한의 목표는 바로 한국을 그 밑에 두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북한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노예화하고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헬조선파들이 부정합니다. 헬조선파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헬조선파인데 그 양반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북한의 이거 내가 대변하는 대변인이요.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났다. 참,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해요? 아니,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나가서 자기가 대표해 준다고? 내려와요. 이미 내려왔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지. 왜 남쪽에서 대변을 해요? 북쪽 가서 대변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참 정말 한국은 불행합니다. 이런 대통령들 때문에. 한국을 노예화하고 한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조선파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잘못 알고 있지, 트럼프가. 뭘 잘못 알아요? 트럼프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많은 다수의 애국자들이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죠.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북한이 핵무장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적화 통일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에 요새 어디 있어? 간첩이 어디 있고? 공산주의, 수구 꼴통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바로 지금 휴전선을 놓고 지금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슨 싸움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크게 망합니다. 자, 여기에 그렇게 적화 통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핵무장하는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감사해요. 이런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이 직책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한국의 이 국민들, 특별히 애국자들, 태극기 애국 시민들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와서 확실하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일 환호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태극기 애국 세력이 제일 환호하죠. 헬조선파는 그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박수를 치는데 한국당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까 야당이 제대로 박수를 더 많이 쳤다고 그러죠. 다른 당들보다. 네.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감동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 감동도 없어.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 백성입니까? 차라리 비자 바꿔서 올라가지.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이 한반도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렸던 그런 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시대에 미국의 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든든한 이 사자 같은 대통령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막 그대로 이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해 세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세운 그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분이 재선까지 다시 성공해서 한반도 아주 통일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통일 그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통일에 대한 강력한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마치 그림 그리듯이. 누구는 서사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나라를 꿈꿉니다. 와, 뭐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그 말을 대신해주고 있네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 네. 놀라운 꿈을 지금 함께 꾸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진핑이 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푸틴이 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이 있으니까 이런 든든한 이런 정말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자유 통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모든 한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대할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바라기는 곧 여러분들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참 정말 멋있고도 아름답고도 은혜스럽습니다. 누구는 이분 마치 목사님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하나님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런 메시지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소리 높여 외치고 그런 참된 애국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학자나 논평가들이나 기자들, 언론인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대통령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친북 좌파 문재인 정부와 군중의 원미 반미주의의 영향을 결코 받지 않도록 김대중 씨 쓴 글을 보면 한국이 이중 플레이하고 또 이 일부 세력이 반미를 외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철수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 아주 그냥 이 반대로 아주 통솔할 수 있도록 그런 애정과 그런 담대함을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의 불리한 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도록 이게 김정은이가 요구할 것인데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인데 이대로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논평가, 보수 논평가들도 얘기를 하면서 긴장을 시키는데 긴장이 넘어서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의 친북 좌파 정부와 군중의 실상을 아주 밝히 파악하도록, 지금도 많이 파악하는데요, 더 밝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아주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종북 좌파를 아주 그 임기 동안에 뿌리 뽑아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미 동맹을 아주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가져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이제 곧 보시기 바랍니다. CNN이 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의 5대 순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게시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동영상을 또 제가 게시를 하는데요. 사자 트럼프가 가니 하이에나 문정인이 등장한다. 이런 그 제목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 남북한 우리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